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6월 28일 파이투데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3월 14일 파이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이 6월 28일 파이투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파이투데이 2023년 6월 28일 공지를 한번 보면요. 그때도 역시나 여러 이벤트와 이 기술 업데이트를 발표를 하였고, 당시 어떤 프로그레스를 만들어 왔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약 일주일 후에 만나게 될 2024년 파이투데이 기념일에도 역시나 뭔가 평소보다 다른 업데이트들이나 깜짝 서프라이즈가 준비되어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물론 6월이 아직 끝이 나진 않았지만 이 6월 동안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먼저 빠르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파이투데이 때 어떤 공지들과 업데이트가 소개가 될지 나올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제일 먼저 6월에는 기본 채굴률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대비 무려 26.9%나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또 지난 5월에도 4월 대비 16.7%나 감소를 하였기 때문에 기본 채굴률은 최근 2달 동안 무려 43%나 하락하는, 즉 절반가량 줄어드는 엄청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 오픈 메인넷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 기본 채굴률 하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예상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신규 유저분들에게는 일단 이 파이 채굴 활동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이 파이코인 양을 획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P2P 거래를 통한 파이 획득이 어떻게 보자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P2P 거래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과 거래 리스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본의 채굴 활동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생태계 활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200% 추가 락업 기능이 살짝 유출이 되었었죠. 200% 락업으로 이 채굴 부스팅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을 텐데요. 대신 200% 락업을 하기 위해선 채굴로 획득한 파이코인 외에도 파이 지갑의 생태계 활동을 통한 이 파이코인이 또 존재해야만 200% 락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파이 생태계에서 P2P 거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그런 지금 시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는 개발자들에게 이 파이페스트 2.0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보냈었고요. 이 이메일에 어느 일정 부분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 파이페스트 2.0이라는 이벤트는 개최 기간이 5월 말에 실시를 하거나 6월 초 중순 정도에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현재 6월 20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파이투데이 때 공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보다 더 늦춰져서 파이페스트 2.0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이벤트가 전면 취소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페스트 2.0이 실현이 되기 위해선 이 파이커머스 해커톤 수상 앱들, 참여 앱들이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전 세계 파이 매장들이 이 파이 앱에 접속을 해서 상점의 위치와 판매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어떤 거래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런 앱을 충분히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코어팀은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발팀들에게 최소 기능만을 갖추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갖춰진 앱들이 현재까지 얼만큼 준비가 되었는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 기대치보다 매우 부족한 상태라면 이 파이페스트 2.0은 언제든 연기나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벤트는 코어팀이 2023년 4분기부터 이어왔었던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고요. 이번 파이투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 파이페스트 2.0의 상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이 추가 락업 기능이 이 모더들에 의해서만 현재 테스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 락업이라고 불러야 될지 온체인 락업이라고 불러야 될지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이고요. 현재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능들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기본 마이그레이션 락업과는 달리 블록체인 상에서 락업을 하는 온체인 락업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기존의 락업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즉 별개의 락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200% 락업으로 이 채굴 부스팅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요. 단 200% 락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굴로 획득한 파이 외에도
생태계 활동에서 획득한 파이가 지갑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점, 이런 특성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기능이 이번 파이 투데이 때 소개가 될지 출시가 될지는 미지수이고요. 일단 출시가 된다면 현재 풀려있는 유통량의 상당수가 다시 어느 정도 잠기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락업 기능이 오픈 메인넷 이후에 소개가 된다라는 그런 추측글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일단 파이 투데이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 내부적으로, 즉 HR 쪽으로 작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커뮤니티 디렉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던 스와룹이 정규직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코시스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스와룹은 이 시니어 채팅창에서도 우리가 자주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는 이제 디스코드와 모더레이터 커뮤니티에서 물러날 것이고 파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파트타임 역할로 이동을 하여 주로 비즈니스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코어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온라인을 보면요, 코어팀이 이 대체자를 지금 구하는 그런 공지글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메가모더를 추가적으로 4명 정도 더 뽑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코어팀 내부진, 메가모더진, 모더진의 이런 소식들을 좀 더 모아보면은 최근에는 좀 바쁘고 어수선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 업데이트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오늘 이에 대해서 다시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파이코어 팀은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2배 증가한 것에 대해서 공지를 했었고, 하지만 그 후에 이 마이그레이션의 최근 속도와 증가량이 너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파이 인플루언서 멜딘과 파이코어 팀 멤버 아이히쯤이 여기에 관해서 짧은 토론을 했었고, 코어팀의 아이히쯤은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빨라졌지만 이 속도가 빨라진 것과 마이그레이션 양이 2배로 늘어난 것은 별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마이그레이션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한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기까지 과정이 절반으로 단축이 되었고, 그것에 관한 업데이트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코어팀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코어팀 멤버죠, 크립토킹이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아이헤이점보다는 좀 더 기술적 부분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석을 해드리자면, 저는 아이헤이점이 말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다른 언어로 잘 번역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에 내재된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고자들이 이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이전된 선고자들의 수를 2배로 늘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마이그레이션 양이 기존보다 더 현재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커뮤니티의 불만이나 의문은 아직 해소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코어팀의 이 설명이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갑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금 피드백이 코어팀에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미 2차례 코어팀에서 피드백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지갑 생성 오류는 단순 오류인지 아니면 코어팀에서 파이 지갑을 여러 기능을 현재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갑 오류가 6월에는 좀 이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 파이 앱의 체크리스트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신청란이 기존 8번에서 6번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즉 KYC 신청보다 이제는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더 먼저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물론 이 변경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KYC 신청 후 통과한 후에 많은 유저들이 깜빡하고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하고 있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체크리스트 마지막 9번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기존에는 녹색이었는데 어제는 이 보라색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색깔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코어팀에서 어떤 업데이트를 통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내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이그레이션을 다 완성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접속을 해보니 또 기존의 녹색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색깔의 변경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무슨 의미인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오류일 수도 있고 미래 어떤 업데이트를 위한 테스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텔톡의 지갑이 23일 정도 멈췄었다가 다시 거래가 시작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어팀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이 비공개 대화 내용들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 일단 텔톡은 다시 거래가 시작이 되었지만 최근에 이 코어팀의 크립토킹은 수천 건의 이 도둑 지갑과 그와 관련된 계정들의 자료를 입수를 했고요. 특히나 텔톡과 연계된 또 도둑 지갑 계정들에 대한 또 정보를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코어팀과 다시 의논 후에 동결 진행을 하겠다, 이런 대화를 입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텔톡 지갑의 거래가 정지가 되었던 날 똑같은 이슈를 겪고 있다고 주장이 되는 그런 개인 지갑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인 지갑들도 동결이 된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지갑을 현재 체크를 해보면 그 지갑들은 아직 거래가 재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 그 지갑들에도 파이 밸런스가 지금 많기 때문에요. 텔톡 지갑의 이슈가 해결이 되었다면 이런 개인 지갑들도 똑같이 이슈가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개인 지갑들은 28일째 거래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개인 지갑들은 동결 이슈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텔톡 지갑은 이 3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메인넷 지갑의 특성상 정상 거래한 파이코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동결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네,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 파이 온체인 데이터를 도배했었던 스팸 거래 지갑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현상을 목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스캔 지갑들을 추적을 해보면요, 소수점 파이 0.000314 등 파이를 다수의 지갑으로 보내고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갑들도 동결이 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동시적으로는 지갑의 이 메모 기능에 스팸 메시지가 첨부가 되면은 이 스팸 블락이 되는 기능 또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코어팀과 모더진들은 이 스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사이트를 신고를 해서 약 67개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성공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고요. 또 그런 대부분의 사이트를 보면요, 이런 코어팀 또는 공식 파이 사이트로 속이고 있거나 정식 파이 앱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의 파이 지갑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 지갑의 비밀 구절 24개 0단어를 입력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 0단어를 탈취한 후에 우리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해서 파이 코인을 모두 훔쳐가는 그런 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파이코어 팀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차단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스캠 활동은 지속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100% 블락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테네 네트워크에서 파이 현금 거래를 P2P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런 이제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파이 폐쇄형 메인넷의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요. 이들도 파이 블록체인 메인넷 지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갑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 계정, 지갑 주소 또한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스트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코어팀에 제출이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테네 네트워크와 어떤 관련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파이코어 팀이 1110만 명의 KYC 통과자와 558만 명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통과자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최근 발표에 의하면 1110만 명의 KYC 통과자에서 1150만 명으로 KYC 통과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1150만 명 통과자 발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최근 코어팀 쉐리 오렌지가 모더들에게만 비공개를 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6월은 파이 뮤직 관련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들, AI를 이용한 곡들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커뮤니티로부터 공감을 얻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널을 보시면 현재 24시간 동안 약 4만 개 정도의 이 파이어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파이를 주제로 해서 직접 작사, 작곡을 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올렸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점을 보면 정말 파이 커뮤니티가 정말 거대하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 생태계에 다 유입이 되어 있구나,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약 958만 개의 파이 코인이 다시 클로우백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회수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파이 블록체인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후 14일 동안 어떤 문제가 발견된다면 코어팀에 의해서 회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은 우리도 그 파이 지갑에서 파이 코인을 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은 2022년 10월 이후로 두 번째 일어난 대형 클로백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같은 경우는 KYC에 어떤 버그가 있었고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유저들이 KYC 통과가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그 그룹에 있는 지갑들을 다시 다 재점검하기 위해서 클로우백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이슈일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대량의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이 클로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 클로백 이슈가 있기도 하고 최근에 파이 지갑 생성에 오류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마이그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캔니님도 제 커뮤니티 방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공유를 해주셨는데 일단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몇 가지만 여기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쉽게 알기 힘든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고 있으신 캔니님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한 유저가 코어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도 개발자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파이 KYC를 진행을 할 때 인도 신분증에서 이 개척자의 얼굴이 추출되는 대신 인도 신분증 배경에 그려진 간디의 그림이 계속 추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KYC가 고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어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나요? 인도의 개척자들은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의 오픈메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코어팀은 저희 엔지니어 팀이 이러한 간대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간디 이슈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신고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증 중에 나오는 이 간디 이미지가 이미 그 당시에 신청이 된 이 KYC 자료가 일단 처리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코어팀에서도 이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피드백을 준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AI 조작으로 이 니콜라스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서 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오픈 메인넷이 올해 12월 31일에 오픈이 된다라는 그런 루머를 공유하는 컨텐츠가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데이, 파이투데이만 가까이 오면 이런 루머가 매번 발생하는데 이번처럼 니콜라스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 흔치 않았다. 캔니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개척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이용하여 잘못된 정보로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캔니님이 언급을 지금 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좀 어설픈 거짓 컨텐츠, 특히 AI 컨텐츠에는 쉽게 속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울루벤처스에서 발표한 투자 기업 이 로고를 보면요, 파이의 로고가 다시 공유가 되면서 파이 네트워크 이 초기 스토리가 다시 리마인딩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파이 네트워크가 초기에 3개의 기업으로부터 기업 설립에 관계된 최소한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물론 파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프로젝트를 위한 ICO나 프리세일을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스텔라의 프로토콜 20일이 노드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고 좀 활성화가 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프로토콜 20 업데이트에 이어서 이번 20일에는 좀 더 추가적인 기능들이 지금 들어왔고요. 암호키 서명이나 이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전송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대략 5개 정도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활성화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 파이 프로토콜을 개선하는데 앞으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6월에 일어났던 파이 생태계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6월에 이 이슈들 중 몇 가지가 파이 투데이 업데이트와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번 영상에서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에도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이번 올해 오픈메인넷 전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미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파이 투데이 공지에서는 이 사항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커뮤니티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이 이번 파이 투데이 때 좀 소개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